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대어 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그동안 걸었던 노래의 길은 작고도 외진 길인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은 아직도 멀기만 한데 기타 하나 메고 혼자 가는 길에 누가 벗대어 줄까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웃음 띤 얼굴로 바라봐준다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네. 우리의 노래가 을 내서 그 틈을 또 타가지고 일본에 친일파세요. 되게 보면. 네, 맞아요. 저 일본이랑 좋아합니다. 굉장히 저팬 프렌들리 하신. 네, 일본 좋아요. 역시 그 MB랑 비슷하신 부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고대 출신이죠. 둘 다 일본이랑 친하죠. 뼛속까지 친일파. To the bone, to the core, American friendly and Japan friendly.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통점인데 다른 점도 있죠. 다른 점도 예, 있습니다. 우리 각하께서는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자민당을 좋아하실 거예요. 예. 예. 근데 손병희 선수는 일본의 무슨 당 좋아해요? 저는 일본의 야당을 좋아하죠. 야당. 예.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당이 됐습니까? 일본의 예. 사회당이랑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도 좋지만 예. 뭐 그나마 사실 군소정당. 예를 들면 일본의 공산당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아. 뭐 공산당 하니까 매우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의 공산당은 뭐 그래 무서운 데 아니잖아요. 예. 다만 예를 들면 그게 있죠. 그 생협운동 아시죠? 예. 생활협동조합. 예, 예.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을 일본의 생협운동 반대다.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이 일본의 생협운동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거든요. 아, 오히려. 예, 많이 본받았는데 그 생협운동을 잘한 게 바로 공산당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현재 지금 명칭으로 공산당이라는 명칭으로 당이 있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에는 통합진보당 내지 뭐 사회당 있고 그다음에 녹색당이 있고 이 정도인데 일본은 공산당이 있군요. 일본의 공산당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야. 예를 들면 아까 하타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적기예요. 적기. 예, 적기. 붉을 적자에 레드 플래그입니까? 예. 와. 적기인데 이 적기는 바로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인데 예. 평일에 수십만 부, 예. 그리고 주말판에는 100만 부가 넘는. 예. 그 찍기는 찍는데 읽는
저 비율은 열동률은? 그만큼 읽는다는 얘기. 에이 설마. 아 진짜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조정동과 같은 급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와는 이제 인구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3배 정도 차이 나니까. 예. 아 그거 3배로 줄이더라도 30만 분이 읽는다는 얘긴데. 네, 많이 읽는데. 근데 왜 이렇게 당세는 이렇게 열악해요? 읽는 것 따로. 일단은 이 찍는 것 적기란 따로. 신문이 70년 정도 됐어요. 예, 일제 시대부터 나왔고. 오래됐다. 일본 공산당도 역시 이게 공산당 기관지인데 예. 공산당도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는데 중앙당 전국적인 판세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몇 명 안 돼요. 예. 그러나 기초단체 뭐 이런 데 가면은 시의원, 구의원 아 지자체에서는 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생협운동 이런 거랑 같이 하면서 예. 일본 사회 분명히 소금과 같은 사실은 존재예요. 공산당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만 지금 빨갱이라는 이름과 등치돼서 알고 있고 200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저 레드 컴플렉스로 반백년 동안 지배하는 나라도 흔치는 않을 텐데 네, 지금 생각하시면 공산당이라는 게 영어로는 코뮤니즘이거든요. 네, 커뮤니즘. 코뮤니스트. 네.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게 코아퍼레이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원이 그렇군요. 같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진 뜻은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유하고 함께 나누자는 공생 상생의 뜻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좀 변질됐고 이 6.25 전쟁 거치면서 굉장히 그 악랄한 피도 눈물도 없는 가장 폭력주의자들 내지는 과격분자처럼 이미지가 됐지만 사실 원래의 뜻은 옛날에 있던 그 푸르동으로 대변되는 뭐 빈곤 사회주의부터 여러 가지 역사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변질된 거죠. 오랜만에 듣네요, 푸르동. 예. 아, 공상적 사회주의자. 예.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오늘 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일본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 뭐 그 얘기 잠깐만 더 하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공산당은 전쟁을 반대하고요. 음. 한국 전쟁 반대하고 음. 식민지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한 한국 그 조선 지배를 반대했습니다. 예. 예, 그런 거고. 일본 주류에서 보면 정말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을 하자면은 예. 제가 일본 공산당사도 가봤어요. 와 당사에도 가봤어요. 예. 옥상에 가면은 우리 한겨레 신문처럼 그 옥상에 그 녹색 정원이 있어요. 아이고 북한에 다녀오셨으면 이적 단체 회합 이걸로 걸리셨을 텐데 아직 일본은 우리 이적 단체로 안 돼 있죠? 모르겠어요. 뭐 아직 잡아가지는 않지만 아니 일본은 이적 단체라면 위서부터 넘버 1, 2가 다 그럼 이적 단체 회합 고무 찬양으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 음. 저 클로즈업 좀 해주실래요? 이거요. All 읽어보세요. One Heart 토호쿠. 응, 그리고 토호쿠가 예, 그거는 우리 말인데요. 예. 여기 밑에 예, 아, 뒤에는 안 보여요. 뒤에? 예, 옆에 화음이라고 돼 있고 대지를 흔들어도 웃으며 가자. 예, 이게 바로 도호쿠는 한자로 쓰면 동북입니다. 동북. 예, 아 이번에 저 원전 예. 도흑구 지방 할 때 작년에 동북 지방. 예. 그 원전 사태도 사실은 지진과 쓰나미 이게 후가잖아요. 후폭풍이었잖아요. 작년에 일본의 동북 지방에서 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 피해도 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원전 사태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리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동포들이죠. 예. 왜냐하면 동포들 특히 그 민족학교 조선학교에는 지원이 안 가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일 먼저 구호의 손길이 닿은 곳이 그때 일본 자유대가 그때 모처럼 좋은 일 했잖아요. 예. 자유대가 출동해서 구호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유대보다 먼저 출동한 데가 있었어요. 그 혹시 우리 동포들이요. 야. 동포들 중에서도 그 지리적으로 가까운 홋카이도의 동포들, 북해도 거기 바다만 건너면 동북이니까 그리고 먼 데서 온 오사카 쪽에 효고라 그러죠. 효고현. 거기 동포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쿄가 아닌 효고에서 먼저 갔을까? 그게 말이죠. 효고현에는 고베시가 있습니다. 예. 1995년이었던가요? 고베 지진 예. 유명했던 그 난리를 한번 겪었기 예. 때문에 그때 그 일본 전역에 동포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트럭에 달려갔군요. 예, 바로. 트럭에 이것저것 싣고서 밤새 달린 거예요. 엄청 멀거든요. 예. 그 거기서 도호쿠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예, 거기를 이제 밤새 달려가고는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뭐 이랬던 건데 그거를 효시로 해서 또 홋카이도에서 자유대가 이제 배를 타고 지원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 배는 자유대뿐 아니라 홋카이도 동포들이 운전하고 있는 트럭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 참 이 재난 앞에 인간이 참 무력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그 일주 이번에 가셔가지고 한 연이 일이 돼갖고, 네. 뭐 노래도 부르셨겠지만
두 군데 가놨는데 네. 도쿄에서 몽당 연필 콘서트 하고 몽당 연필 콘서트. 이한철 씨, 권혜요 씨 아유, 노래표 예. 우리나라 또 라스트 포원이라고 하는 이 힙합 아유, 지금 많은 그룹들이 가셨네요. 네. 그 몽당 연필 콘서트 하고 예. 몽당 연필이 뭔지 아시죠? 그 저기 지진 피해 입은 조선학교 돕기. 돕기 위한 모임. 예. 운동이죠. 그리고는 이틀 있다가는 저와 이지상 씨가 같이 아무튼 도호쿠 센다이 가고 친일파들만 건너갔군요. 저도 시간 됐었는데 저는 안 부르고 요새. 개런티가 계란티는 저 티에다가 계란이 있죠, 이렇게. 개런티가 무료였거든. 참 무료하신 말씀하시네요, 진짜. 그 센다이라고 하는 재밌는 방송이 되는데. 도호쿠 지방의 중심 도시에서 1년마다 열리는 민족 포럼. 예.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이번에 진짜. 센다이에서 했는데 그 계란티 대신에 이 티를 받으셨군요. 개런티 대신 티 받은 건데 여기다 쓰세요, 계란티. 이쁘지 않아요? 이거 구슬 박혀 있고. 저 출연료는 없는데 계란티로 이 티를 받으셨대요. 계란티. 예, 이 재밌는 게 근데. 예. 아 되네 이거. 예. 그렇군요. 그래서 각기 1,500명 가량의 도쿄에서는 일본인들과 우리 동포들이 모였고 아유, 센다에서 우리 고생하셨어요. 동포들 모여서 동포들이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그걸 극복해왔나 또 우리 학교 조선학교는 어떻게 그 지원했는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공연 보면서 저희도 참여하면서 참 눈물 반 웃음 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우리 인터넷 방송이고 솔직하게. 일본에 지금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고 지금 지자체나 생활협동조합 잘 된다 그런 거는 또 풀뿌리 민주적인 측면에서 되게 고무적인데 어쨌든 주류는 자민당으로 대표되는 그렇죠. 수구 기득권 보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위안부 문제나 과거의 침략에 대해서 동북아 그 전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대로 사과하고 배상 보상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밉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정권을 유지시켜준 국민들 물론 주류지만 51대 49라도 49가 지면 51이 정권을 그렇죠. 잡잖아요. 예. 그게 좀 아쉽잖아요, 예. 사실은. 한편으로 밉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재해 재난을 떠올리면 정말 신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그게 미어서 일본에게 사실은 환태평양 지대에서 일본만큼 이렇게 지진의 피해가 심각하게 네. 또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그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아비규환의 지난번 동북부 그 쓰나미 생각하면 몇 가지가 생각나요. 정말 개인적으로 해요. 인터넷 방송이니까 정말 천벌을 내린 건지 그렇다면 정말 인과응보가 된 건지 사필 규정인 건지 또 한편으로 어떤 목사가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기독교인들이 없어서 뭐라고 했죠? 저 천벌받았다고 한 일부 사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타이티는 그러면 다 기독교인들인데 네. 왜 거기에 지진 내냐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 과연 일단은 뭐 지진이나 홍수 피해는 일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들이 천조국으로 여기고 있는 미쿡에서도 자주 예, 플로리다에서 몇 년 전에 뉴올리언즈에서 하기는 거기는 뭐 물 사이클론 이런 것 때문에 예, 거기 허리케인이라고 했죠. 허리케인 예. 예. 뭐 그런 거 그게 있었고요. 허리케인, 예. 그 천벌을 받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연 재난 속에서 살아온 일본인들이 일본 민족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지금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바탕이다. 오히려 단결과 통합의 그렇죠. 계기가 됐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기가 일본은 각각마다 이게 지자체마다 축제도 많이 일어나고 공동 정신이 강하거든요. 또 하나는 생사에 대해서 초연해요. 우리보다는 훨씬 담백해요. 예? 그냥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거 있으니까 예.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고 뭐 이런 거는 원래 원조가 일본이죠. 뭐 할복이라든가 사쿠라처럼 이렇게 가미가제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자연 역사적인 것도 약간 있을 것 근데 같긴 해요. 그거 얘기를 하죠. 일본 정권 마음에 안 듭니다. 음. 근데 명박이 정권도 있잖아. 예. 그렇죠? 아니 일반 시민들도 왜 자꾸 그 먹고 살만한가 그런가요? 제가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본 정권이 왜 그 모양인가는 왜 남한 정권이 이 모양인가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민지 청산을 못한 것은 우리 남한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라. 또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도 없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거듭 났으면은 그 과거에 일본과 확실하게 반전을 했으면 일본도 쇄신을 해서 좀 더 민주적인 국가, 좀 더 열린 나라, 그 제일동포를 차별하지도 않고 선진 미래 국가로 갈 텐데. 그리고 과거를 제대로 그 과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우리 침략했다, 난징해 갖고 30만 죽였다, 위안부 우리 운영했다.
이런 걸 했을 텐데 털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은 그걸 털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문개구 가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 한일이 닮아 있군요. 예, 아하. 닮았고 우리 남북도 그렇잖아요. 예, 남북도 좀 그렇긴 한데.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갖고 북한 정권이 밉다고 해갖고 북한의 인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했을 때 쌀 지원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일본 정권이 밉고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산다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었으면 도와주는 게 그렇죠. 인도주의가 가장 예를 들면 보세요. 휴머니즘의 원칙이죠. 이 책상을 하나 사이에 두고 옛날에는 책상에 2명 앉았었잖아요. 요즘에는 개인 책상이 있지만 네. 학교에서 옆 짝꿍 미워 죽겠는 거야. 그렇다고 짝꿍 바꿔달라 그럴 수도 없고 응? 금거 놓고서 조금만 넘어오면 막 때리고 막 그러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얘가 도시락을 못 싸면 어떡해요? 같이 나눠 먹기도 예, 하고. 그냥 슬쩍 이렇게 네. 티내지 않게 이렇게 놀아 먹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이죠. 예, 인도주의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 경제, 사회,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니까 눈물과 땀을 함께하고 피눈물 흐르면 그걸 닦아주고 사실 이게 종교, 정치, 철학을 떠나서 가장 인간적으로 살 인간주의죠. 그죠? 인도주의고 휴머니즘인데 이거를 이제 압도하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각종 정치, 권력적인 문제들,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픔을 겪었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옛날에부터 치산치수가 지금 현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중세, 뭐 암흑시대, 봉건, 현대로 넘어올 가뭄이 깊어지면 시름이 깊어지고 물난리가 나도 치산치수 잘못하면 왕이 욕먹고 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요. 이집트, 그러니까 그리스의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거의 기원은 사실 이집트라고 할 수 있죠. 관계 시설. 예, 이집트는 그 나일강이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은 그게 강이란 뜻이래요. 아, 나일 자체가. 예, 그런데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한데 그때 이제 범람이 우리처럼 갑자기 눈이 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불어갖고 다 침수시킨 다음에 또 서서히 물이 빠지고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수학이 발전하고 뭐 지리 이런 게 발전하고 관계시설 공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찬란한 문명이 발전된 거죠. 자연과의 싸움에서 사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볼 수 있죠. 적절하게 그걸 통제하면서 그 농업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과학, 재력, 권력이 이렇게 탄생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집트도 못 가봤지만 저 티그레스 유프라테스 거기 지나가면서 갔죠. 저는 이라크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가셨죠? 예. 그때 그 저기 15년 전에. 예. 그러니까 사실 강을 끼고 4대 문명도 얘기하는데 그만큼 물이랑 그다음에 문명이랑 지금 말한 자연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정말 원숭이에서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있잖아요. 그게 발견된 것은 정글 속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어떻게 정글 속에서 그런 찬란한 문명이 싹 텄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중세 시대에는 그 근처에서 농업이 매우 발달했다는 거예요. 관계 시설이 잘 돼갖고 풍족하게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 모이고 권력이 싹 트고 잉여 재력이 있으니까 그걸로 앙코르와트도 했고 그런 거죠. 그 기우제라고 지냈잖아요. 기우제. 예? 우리 조상들 얘기 나오고 지금 전직 서울시장 두 분을 보면 제가 트위터에 잠깐 농담삼아 띄웠지만 오세훈 시장이 오세이돈 별명으로 셀프 탄핵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난리 극복 안 하고 갑자기 아이들 밥 점진적으로 먹이겠다. 국민들은 전면적으로 그냥 먹여라 했는데 점진적 급식이냐 전면적 급식이냐. 한 사람은 무상급식 아니면 무상급식 반대처럼 이렇게 주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자기가 그 주민투표에다가 대통령직을 걸어서 셀프 탄핵이 된 건데 서울시장직을. 예. 그때 물난리가 100년 만에 났다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쭉 빠졌잖아요. 자연 탓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리미리 강남에 그 잘 산다는 서초구부터 해가지고 너무 시멘트 발라놓고 이렇게 배수를 잘 못했던 그거 행정의 실패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쑥 빠지고 항상 언론에 나왔던 거 특히 주류 언론들이죠. 100년 만에 물폭탄. 예. 벌써 그러니까 한 사람은 둘 다 세기적인 인물이에요. 한 사람은 100년 만에 물난리. 예. 이분은 104년 만에 플러스 4년이 더 붙어서 104년 만에 가뭄. MB.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자기들의 공과에 상관없이 치적에 상관없이 아마 민심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신데
이렇게 하늘이 버려가지고 물난리로 셀프 탄핵하게 만들고 네. 오세이돈을 만들고 네, 네. 또 한 사람은 사실 하느님도 저는 믿지 않는 이유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냐 기브앤테이크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수두서울을 하느님께 봉헌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104년 만에 가뭄. 저는 그래서 하느님 안 좋아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뭐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웃자고 얘기가 미국도 그래요. 그렇게 4년 5년 동안 똥구멍 빨아주고 다 갖다 받쳐주고 친미가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다 해줬는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 평가하기를 언론의 자유가 억압돼 있다. 네. 민주주의 후퇴해 있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미국은 너무 밉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러면 참 냉정한 나라죠. 냉정이 아니라 나쁜 나라죠. 냉정하고 합리적이죠. 아니죠. 아니, 의리도 없고 정말 지들밖에 모르고 인정도 없고 아니 이제 정권 바뀔 때가 됐잖아. 치사하고 정권 바뀔 때가 됐잖아.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저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아 그러면 저도 친미하겠습니다. 그 꼬라지 못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100년 만에 이렇게 한쪽은 물난리를 주시고 이쪽에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시는 손병희 선수가 크리스찬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사랑은 했지만 애정은 안 줬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우리 봉건 국가에서 특히 동양에서 이렇게 물난리가 일어나고 가뭄이 닥쳐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일단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소복을 입고서 기우제를 지내거나 또는 금주령을 내리죠. 금주령 쌀로 이렇게 술 빚지 말아라. 그리고 또 과인의 그 소인의 부덕의 소치임으로 어쨌거나 그걸로 반찬도 세 가지로 줄여라. 줄이고 왕도. 예.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함께 하겠다. 청와대도 뭐 반찬 줄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반찬을 줄이기까지는. 근데 그게 봉건 국가에서 예. 봉건 국가에서 그런 걸 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래 공학도 출신이니까 저보다는 좀 과학적일 것 같아서. 아니 일각에서는 네. 4대강 사업 때문에 물줄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물이 말랐던 이유가 네. 지하수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이 아무튼 우연이든 필연이든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104년 만에 가뭄은 처음이잖아요. 역대 정권에서. 네.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뭐 김영삼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까지 합쳐서. 근데요. 너무 메말라서 그런가요? 우리 인심이? 아니 104년 만에 가뭄인지 모르지만 가뭄은 확실하잖아요. 아유 산정호수가 말랐고요. 제 주위에 그 호수들이요 지금 거의 바닥치고 있습니다. 대청호에 수몰된 학교 32년 만에 떴습니까 지금? 예, 그게 이제 드러났어요. 확실히 고생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건 확실해요. 4대강 사업한다고 해갖고는 본류를 시멘트 칠하지 않고 4대강 사업 지류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류를 잘 닦았으면은 이렇게까지 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용수를 물을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타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가뭄에 시달리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잖아요. 네. 요즘처럼 바닷물을 이렇게 해갖고는 그 민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없었던 대항해 시대. 담수가 예전에는 시원찮았던 시절. 그렇죠. 그때는 럼주 보통 이제 보면은 뭐 해적, 영국 해군 뭐 그러면은 럼주잖아요. 예. 그 왜 럼주를 먹었냐면은 일단은 카리브해 그쪽에 사탕수수가 많이 났고 그래서 그걸로 술을 만들 수 있을 때 가장 만만한 게 럼주였어요. 럼주는 독하고 양이 적어도 되니까 휴대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오랫동안 바다에서 떠다닌단 말이에요. 물을 항구에 싣고 가. 그런데 좀 지나면은 곰팡이 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냥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렇다고 바다 물을 길어 먹을 수는 없잖아. 먹었죠. 큰일 나죠.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담수화시게 돼 있지만 그래서 그 배탈 날 물에다가 럼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희석해서 먹기도 하고 또는 아예 그 럼주를 물 대용으로 먹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선원들은 반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유. 물엿을 먹고서는 술 취한 상태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고난을 또 어떻게 겪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4대강에 물이 많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원래 4대강 할 때 가장 쉬운 게 다른 거 다 자체하고서 가뭄과 홍수 두 가지를 막겠다는 거, 예방하겠다는 거, 고치겠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한 가지 확실해진 거는 가뭄 예방이나 극복은 안 됐다는 건 지금 실증적으로 정해졌네요. 그 옆에 물이 가득 있는데 바로 여기 농지에
농지에 말라 있는 거예요. 그 양수기를 퍼서 써내면 어때요? 그러기엔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인적 그렇죠. 물적 자원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토건족들이 네. 수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 아 또 공사해야 된다. 또 여기다 또 공사를 들어가는군요. 그거 저는 그런 비유를 그러면 하고 그 싶어요. 홍보대사의 김수로 씨를 에나 김수로 멈추는 파이팅 김수로. 그러면 우리 김수로 왕한테 기후제 지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야국에? 사대강에서 무질라니까 또 수로 공사를 또 해야 되는군요. 그게 그럼 토건족은 또 먹고 살고. 그렇죠. 야, 저는 이게 참 괜찮은 장사네요. 저는 비유를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뭘 하고. 잘 예. 보세요. 무중력 상태 우주선에서 쓸 수 있는 필기구를 개발을 한다고 미국에서는 그 공학자 그리고 문구류 제조사, 뭐 물리학자 등등 다 모여갖고 수백만 달러를 써갖고 무중력 상태에서도 나오는 펜을 개발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연필로 썼어요. 연필로 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야, 진짜 기가 막히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 펜은 중력에 의해서 이 잉크가 나오니까 이게 써야 되는 중력을 거스르려면은 그냥 얼마나 쓰면 많이 되죠, 연구가 필요해요. 예, 근데 연필 쓰면 되잖아요. 야, 러시아가 진짜 한 수인데.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류 공사 좀 하고 관리하면 되는데. 그리고 4대강 시멘트 칠을 안 하면은 거기서 물이 스며 나오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4대강 근처라도 이게 그 농사를 짓는 지하수가 안 메마르고. 예, 그리고 지류에서 또 이렇게 공급되고 지류 근처에서도 그러면 되는데 이걸 시멘트로 쳐 바르니까 4대강 근처에도 농사를 질 수 없는 거고 원천 봉사한 거군요. 그거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로를 내야 된다라는 건 바로 아까 지금 무중력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 아 근데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MB가 이제 가실 때가 되셨나. 왜냐하면 진짜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요? 사대강에 뼈를 묻겠다 정도의 각오로 사대강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신문을 딱 보니까 자다가 하는데 사대강에 관을 묻겠다. 이 사람이 저기 무슨 대왕이죠? 바다에 묻으신 분? 우리 문무대왕? 예, 문무왕이죠. 문무왕처럼. 예. 이 사람이 드디어 대왕아. 자기의 가장 큰 치적이고 업적인 사대강에 뼈를 묻겠다는 표현 대신에 예. 관을 묻겠다는 거구나. 자성하셨나 봤더니 그 관이 그게 아니고 관을 묻어가지고 지금 말한 대로 수로를 뚫어가지고 물 뽑아 쓰자는 얘기였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됐나. 아니 이분 사대강에 관을 묻겠다. 지금 여기- 보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정렬 씨. 예. 실은 그 제2의 문무대왕이 되고자 하시는. 이분이 예. 그래도 그 큰 문무대왕도 그쪽이잖아요. 경상남도 그쪽 바닷가. 경주 옆이죠. 그렇죠. 대왕은. 이분도 포항 이쪽이잖아요. 에이 그런 건 연관하지 말고 예. 역시 그 대통령까지 된 이분은 큰 인물이긴 해요. 음.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고 있어요. 사대강에 관을 묻으실 예. 분이에요. 4대강 이 각하께서는 근데 저는 각하는 많은 스캔들이 있지만 예. 결국 영원히 남은 스캔들은 4대강일 거예요. 저는요 절대로 묻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물 흐리려고 어떻게 누굴 묻습니까? 벤치나야 됩니다. 나이트도 그렇고요. 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관을 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벤치나야 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예. 상징적인 의미로 이분은 이미 4대강에 관을 묻은 거예요. 예. 이분이 퇴임하더라도 예. 돌아가신 다음에도 영원히 남아 있는 MB 이퀄 4대강, 아유. 저는 그 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시황 이퀄 만리장성 이런 것처럼 만리장성 그래도 일부 그 중국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중원과 오랑캐를 그 구분짓는 장벽 의미가 있었잖아요. 뭐 좋은 의미 뭐도 있지만 떠오르죠 아무튼. 예, 4대 그 MB 하면 4대강이 나올 테고 예.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형님 무슨 용산 뭐 쌍용차 뭐 등등 많이 있겠지만 FTA 또 한일 외교협정 있겠지만 뭐니 해도 4대강. 4대강. 왜냐하면 4대강은 되돌리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4대강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가장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MB 이퀄 4대강. 그러니까 사자가 죽을 사자가 됐어요 지금. 예. 그리고 4대강이 보니까 우리가 주권이나 자기 독립 이걸 지켜야 되는데 지금 사대주의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대강 예. 그 녹색 성장 각하께서 이루셨어요. 4대강이 모두 지금 녹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고. 예. 그 녹조라고 하잖아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 담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오염이 심해지면 녹조류가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색 성장 이루셨어요. 각하가 드디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4대강에 4대강에 저 뼈를 녹색. 묻든 관을 묻든 우리가
그 알아서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확실한 거 4대강 24조 들여가지고 가뭄은 해결하지 못했고 극복 못했다. 이제 이번 주말에 비 온다잖아요. 네. 장마 또 난리 난다. 이번에 두 가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과연 홍수는 예방하고 관리할지. 두 개 다 안 되면 일타 쌍피로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 그 이번에 비가 제대로 오신다 그러면 예. 일각에서는 드디어 각하의 기도발이 먹혔다. 예. 예.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김문수 씨인데. 이러지 마세요. 남들 해본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래야지. 기도했습니다. 아, 그 김문수라니까. 네. 도지사입니다. 잠깐요. 문수. 세 분 계신데 예. 이게 김문수입니까? 이명박입니까? 자, 김문수. 손 안 다 들잖아. 들잖아요, 지금. 이명박. 아무도 안 듣잖아요. 전 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요. 자꾸 전문가가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동안 12시 32 그동안 분인데. 1년 2개월 동안에 거쳐서 했었던 예. 노정도 제가 혼자 성경의 진행할게요. 어차피 출연료도 없는데 잘 됐어요. 저한테 얹혀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별 방송 삼아서 오늘 그러면 뭐 악상이 저는 타는 목마름으로나 물 좀 주소 이런 게 떠오르는데 한대수 선생님 어떤 걸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은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이자 대학 학장의 손자로 태어났고요. 아. 또 유망했던 핵 물리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미국 가고 실종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겸 또 그 할아버지의 그 교환 교수인가 하여튼 그 미국 갈 일이 있어갖고 이분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미국 가서 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이상하게도 몇 년간의 기억이 송두리째 지워져 버린 아버지를 만났고 아이고. 재혼도 했어요. 예. 뭐 그랬지만 미국 가갖고는 자신의 가업이었던 축산업을 그 공부를 하다가 적성이 안 맞다는 걸 알고 사진을 배웠죠. 네, 사진 그리고 작가이기도 1960년대 중반에 밀어닥쳤던 미국의 그 히피즘 그리고 반전 또 생태주의 그리고 음악 예, 밥 딜런과 조한 바이즈 그리고 60년대의 저항적인 락을 만난 거죠. 그래서 미쿡 친구랑 바나나 보이스라고 하는 듀엣을 결성을 해서 그 천정에 바나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서 아, 그랬습니까?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배운 거죠. 아, 음악을 하려면 대단한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 가사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기타 코드 3개만 알면 되는구나. 그리고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1968년에 귀국해서 최초의 그 당시에 리사이트를 했죠. 그 포크 리사이트를 벌이면서 동료들한테 그 정신을 설파했죠. 향도 피우고 톱 연주도 하고 아이고. 톱 연주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번안곡들만 불렀던 동료들에게 작곡의 일한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준 거죠. 예. 그 이후로 바로 그 동료들 그 서유석, 송창식, 윤용주 뭐 이런 분들이 곡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오히려 또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다고 그렇기 볼수 때문에 있겠네요. 이분이 귀국했던 1968년 또 번안곡을 부르긴 했지만 포크2의 트윈폴리오 송창식 윤용주가 트윈폴리오 결성했던 68년을 포크의 원년이라고 대한민국 포크의 원년이라고 원년이고. 예. 이분은 그래서 최초의 앨범을 포크 락으로 만들기 싶었는데 당시에 포크 락을 이해하는 세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크 앨범이 됐어요. 그냥 포크로. 하지만 한 곡 그 앨범 중에서 한 곡은 전혀 제대로 된 포크 락이 나왔어요. 그거를 듣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목이? 물 좀 주소. Give me water. 예. 근데 제가 한대 선생님이 CBS 라디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예.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한갑 넘으신 나이에 딸내미를 낳아가지고 대단한 용기예요. 손녀 같은 예. 와이프가 또 양호. 예. 예, 알코올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도 겪으시고 네. 제가 옆에서 많이 보면서 그랬더니 맨날 저만 보면 웃으시면서 도전자 그럼 제가 양호해요. 양호해. 여러분 저는 한대수 선생을 존경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 대수로공사 4대강 대수로공사 할 때 우리 한대수 선생을 제 홍보대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대수 한국의 대수로공사는 한대수 그랬더니 친구야, 나도 좋아한다. 예 친구야. 누구신가요?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노래 듣고 그러면 물 좀 줬어. 아, 그렇구나. 예. 대수의 숫자가 예. 물 숫자는 아닙니다만 물수변이에요. 예. 할아버지께서 모든 위대한 문명은 물가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물 숫자 쓴 술을 저었대요. 자 오늘 물 얘기입니다. 가뭄 얘기. 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물이 내려지길 바라면서 그럼 한대수 선생의 물 좀 주소.
띄워드립니다. 멀쩡 주사 멀쩡 주사 막 말해요 멀쩡 주사 모란 사랑이여 나의 목을 간지냐 놀리면서 밖에 보내 아까 난방에 전화 위 떠나버가 여행 도중에 전혀 만나본다면 난 살겠어 같이 살겠어 박정주사 박정주사 배고프요 밥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돌리며 밖에 보내 술좀 목 많아요 소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며 돌리며 밖에 보내 멀쩡 주사 멀쩡 주사 목 마르요 멀쩡 저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난 날이 아까는 비는 안 오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한국 포크의 대부처럼 알려진데 포크 락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그렇죠. 예. 포크 락은 뭐냐? 그 별거 없어요. 포크의 락적인 요소를 더. 예, 그래서 일렉 기타 넣고 드럼 넣고 원래 포크 하면은 기타 하나 정도, 하모니카 하나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포크 락의 창시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 모던 포크의 그 길이나였었는 밥 딜런이었어요. 밥 딜런이 1964년에 비틀즈를 만났거든요. 야. 그 영국에서 떠갖고 미국을 강타했던 비틀즈를 만났는데 그래서 비틀즈와 밥 딜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예. 그 얘기는 저 한도 끝도 없고 다른 장르 얘기니까. 그렇지. 그게 잠깐 그래서 밥 딜런은 비틀즈한테 락의 어법을 배웠고 락이 갖고 있는 힘. 예. 그래서 포크락을 창조했어요. 그 롤링 스톤이라고 하는 포크락을 만들어 갖고는 처음에는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고 비틀즈는 대마초를 배웠죠. 마약을 배웠습니다. 밥 딜런. 밥 딜런한테. 그래서 야, 서로 주고받았네요. 비틀즈 중기의 음악이 재밌다. 몽환적이고 좀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으로 이렇게 또 나온 야. 거죠. 네. 다음 개편 때 손병희의 음악 얘기로 좀 다시 해주세요. 뭐 재밌게 얘기했어요. 손 무식 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직 뮤직 무식이라고 읽으면 재밌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참 그럼 궁금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타이틀 위주로 대중들이 보통 알고 인지하고 각인하잖아요. 근데 한국 락의 대부하면 신중현 선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네. 신중현 선생하고 한대 선생은 어떤 정도의 그 관계 내지는 역학 관계 내지는 선후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미묘할 것 같긴 한데 살짝. 그건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예. 결이 달라요. 아 결이 다르다. 네, 이분은 10대 때 미국 가갖고 해외파죠 사실은. 네, 가서 갔다 와서 온 거고 이쪽은 신중현 토종 쪽이- 선생은 그 이분 1933년인가 35년생이에요. 그 미팔군에서 물론 악단 생활을 했지만 50년대부터 미팔군에서 연주인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어쨌든 둘 다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음악이라는 게 지금. 그럼요. 예. 또 신중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수라기보다는 기타 연주자로 미팔군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이분이 위대함은 미팔군 그 당시 미팔군 부대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일반 무대는 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연주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었죠. 미팔군에 가서 그 공연을 하면은 거기서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만 그 인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의 위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위한 창조적인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2년에 에드4라고 하는 4인조 밴드를 결성을 해요. 나와서 깨졌죠.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곡을 낳았죠. 역시 그 위대한 곡이 빗속의 여인. 빗속인 예. 우중 여인. 예. 역시 아티스트 뮤지션들 특히 이 독창성 창조 이게 없으면 그죠? 네. 역시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 길 가면은 그냥 돈을 벌 수 있어요. 스타일 뿐이죠. 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포크 가수가 예를 들면은 미사리 또 분당 또 백운호수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노래를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손병희보다 지금의 손병희보다 물론 거기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도 이겨내야 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쪽에서 성공한 분들의 음악적인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공을 거두면 지금의 손병희보다 훨씬 잘 먹고 살 수 있죠. 하지만 음악적으로는 그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소모적이죠, 사실. 그 야성을 잃어보기가 쉽고 더 창조적이고 예. 더 건설적인 음악적 재능이 싹트기가 좀 어렵죠. 일단 생활이니까 노래로 신중현 선생도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창도적인 선도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물 얘기인데 물 좀 줄 수도 있지만 이럴 때 참 우리 그 열심히 저도 89년 학번이지만 열심히 불렀던 노래가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거 정말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당시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 타는 목마름 얼마나 노래 좋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오늘이 6월 29일이에요, 여러분. 네. 이분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붙여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노태우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6.29 몇 주년이가 손병이? 지금 87년도니까 25주년입니다. 6.29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다 안고 가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 6.29 선언 아니겠습니까? 애 태우고 불 태우고 속 태우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이 사람 6.29의 전도사 6.29의 대명사 이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이 사람 찾아주시고 믿어주세요. 요즘처럼 물이 없을 때 이 사람 물태우 물 하면 물태우 보통 사람 물태우 이 사람 찾아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한약방 한의사를 만날 땐 야매로 가면 큰일 납니다. 야매로 맞아가지고 내 가슴에 7cm짜리 침을 잘못 맞아가 눈도 침침하고 차라리 똥침을 넣지. 저 보통 사람 물 그건 누구? 거짓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저 이거 갖다 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예,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남의 나와바리를 지금 비웃음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저 이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때 87년 소기구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확실한 거는 이거죠. DJ 거 주세요. 네. 아. 아따 지금도 가슴을 칩니다. 아주 뼈를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은 DJ가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YS한테 양보를 하더라도 그때 제가 양보를 했으면 노태우 5년한테 안 넘기고 그나마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먼저 5년을 선점을 했을 텐데 저도 욕심 있었고 YS도 욕심 있었고 종필이 JP도 욕심 있었고 그 일로 삼김이 아니에요. 그때 87년 12월 달에 이 세 사람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때 나온 속담이 죽 써서 개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JP랑 손을 또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쪽팔리고 유신 잔당이지만 그거는 정치 공학적으로 대중들 수준이 우리 민주개혁을 안 찍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죄송하지만 이해창한테 넘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DJ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충청도민들의 수준이 대한민국 수준이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됐어요. 무조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과정을 팔아먹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그 당시에 JP와의 연대가 없었으면 수평적 정권 교육 시대가 안 됐을 것이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MB가 5년 동안 말아먹은 거에 비하면 DJ 노무현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했는지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아직 인정 안 하고 뻗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올해 12월 달에 안철수든 문재인이든 김두관이든 정동영이든 손학규든 유시민이든 15명이든 100명이든 다 나와도 좋아요. 아무튼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유신 독재 잔당의 딸 이명박근혜한테는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대중적 민주주의고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우리 시대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그거는 반대중적이고 반역사적인 거예요. 노무현이 김대중이 아무리 싫어도 MB 5년 동안 싹싹 다 말아먹고 지들이 헤쳐먹고 여러분 그걸 아시라는 마음으로 6.29 25주년에 DJ가 띄우는 메시지 여러분 죽 써서 개 주지 맙시다. 뭐 이런 말씀 하실 것 정말, 같은데 정말 진이네요. 정말 정답입니다. 예. 당시에 사실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있었죠. 네. 구로구청 그걸 생각하시면 구로구청 이번에 투표함 강남을 바뀌었지. 선거에 비견될 예, 정도로 예. 이번에 선관위가 한 짓을 보면 12월 달에도 라면 박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고 디도스가 또 공격 안 당한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걸 떠나서라도 예. 아무튼 뭐 지난번 서울시장 때 안철수 교수가 아름답게 양보 혹은 더 큰 걸 위해서 밀어뒀을 수도 어쨌든 단일화했고 박원순 시장으로 대변되는 그 29만 표인가 네. 예, 엄청난 차이로 그 학습 효과, 예. 그러니까 멀리 보면 바로 87년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단일화 될 겁니다. 뭐 단일화할 건데 6월 29일 6.29 선언 25주년을 맞이해갖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 당시 6.29 선언을 그 이끌어냈었던 60 항쟁 그게 없었으면 안, 예. 네. 구호가 그 8글자로 대변되잖아요. 호헌철폐 독재타도. 독재타도. 호헌철폐는 뭐냐면은
호헌 헌법 그 당시 헌법을 지킨다. 간선제로 대통령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다. 뽑겠다는 게 전두환의 뜻이었죠. 그렇죠. 4.13 호헌 조치. 예. 그걸 철폐하라. 즉 우리가 투표하겠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겠다. 직선제로 뽑아갖고는 독재 정권 종식시키겠다. 니들끼리 체육관에서 하는 선거 믿지 못하겠다잖아요. 이 8글자 그 호헌을 철폐하고 독재를 타도하겠다. 이걸로 거의 보름 전국이 넘게 들불처럼 전국을 예, 들끓으니까 6월 29일 날 물을 착 끼얹은 그렇죠. 거죠 이제. 물태우가 네. 친구야 이번엔 내가 할게 이러면서 친구야 예. 이번에 내가 음. 바톤을 넘겨받겠다. 그래서 그 직선제 하겠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별 내용이 없었어요. 예 맞아요. 딱 그거 한 가지인데. 하여튼 그거였지만 민중들의 그 투쟁 열기는 사그라들었죠. 예. 하지만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맞아요. 있었죠. 노동자들은 쉬지 않았어요. 예.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답게 살 때가 됐다. 그래서 투쟁의 열기를 드높여서 민주노조들이 전국에 건설. 그게 실체적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의 실질적인 대중적 운동의 저 시초 그렇죠. 발화점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그런 그 중산 넥타이 부대도 있지만 앞서서 네, 있었지만 넥타이들은 호언철폐 독재타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단 확보했고 네, 그거 확보된 다음에는 물러났어요. 예. 하지만 가진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은 드디어 우리가 인간답게 살 그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민주노조 투쟁, 그러니까 건설 투쟁에 매진하게 돼서 789 노동자 대투쟁을 이끌어냈었고 예. 우리가 그 6.29가 속이구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만의 승리였다, 예. 반쪽의 승리였다 그러지만 그것을 또 상쇄시킬 수 있는 또는 거기서 또 출발했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DJ의 이 뭐 빙의 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아쉬워요. YS DJ 뭐 JP야 다른 계통이지만 이 세 가지가 갈라지면서 부정선거 없었더라도 표 차이로 보면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죠. 예. 물론 그게 이제 예, 한계입니다. 그 정치인들의 욕심의 한계 이런 건데.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들이대는 거. 사실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권영길 후보도 좋아하고 문국현 후보도 좋고 뭐 손학규도 좋고 정동영도 좋았고 유시민도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MB가 밀어붙이는 건 하나는 단군 일의 최대 표차라는 거. 500만에 육박하는 표차 때문에 뿅 간 거거든요. 네. 뭐 여러분들이 저를 이래 사랑하시고 압도적으로 찍어주니까 그냥 막 간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당선은 됐을 거예요. 국민들 수준이 역시 조정동이 그렇게 눈가기를 가리우고 입만 열면 DJ 노무현 10년을 씹어댔으니까 네. 그랬었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 또 중산층 서민 중에 반 이상은 또 저 DJ 노무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었고 기대는 했는데 니들이 뭐냐? 니들 민주개혁이 말 나한테 준 게 뭐냐? 그래서 노동자들의 반은 또 이쪽 찍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당시에 그 정동영과 권영길,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라는 그림이 있었으면 네. 아 여기가 그래도 양보하고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50만 표, 100만 표 차이입니다. 그냥 500만 표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실은 그 정치인들도 예. 이번에는 MB가 되겠구나 했기 때문에 그냥 또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럼 더 나쁘죠 사실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뭉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단일화 할 겁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던질게요. 6개월 후에 얘기이기 때문에 네. 6개월 때 만났습니다. 12월 19일이다. 예, 예. 지금 진보 쪽 어지럽잖아요.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보주의자고 당적으로도 진보주의에 가깝지만 뭐 이렇게 됐으니까 또 누가 나와서 끝까지 예를 들면 진보 이번에 표 얻은 거 보세요. 네. 국민의 10%가 찍어줬습니다. 이거 따지면 200만 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 가치 때문에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보주의자면 또 욕할 겁니다. 왜? 안 돼요. 그러면 왜? 국민들 수준이요. 수준 승리니까 또 노정열 뭐 국민들 묵겠다고 또 주의론을 욕하지만 지금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예 안철수든 뭐 문재인,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에 있는 민주당 한 사람, 안철수 하나보다 진보 쪽에 한 사람 이렇게 3명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하나 안 되면요 그 책임을 저도 방송인이고 정치 개그하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지금 수준으로서 통합진보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겠어요? 아 내일 걸요?
예.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낼 거고 나올 겁니다. 저는 쪽팔려 갖고 지금 수준으로는 못 냅니다. 아니요, 저는 내기할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쇄신해야 돼요. 네. 쇄신을 해야지 정정당당하게 후보를 낼 수 있는 건지 네. 지금 수준으로서는 후보 내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얘기는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지더라도 하나가 되고 단일화되는 게 정치지. 그렇죠. 진보가 오른데 중도 기회주의적인 민주당이 싫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 또 1, 200만 표를 가져가거나 네. 또 민주당 양보할 거 다 양보해도 제가 국민들 수준으로 봐서는 단일화가 됩니다. 중도 쪽으로. 네. 그렇잖아요, 수준이. 그렇죠. 그거를 또 티격태격하면서 저쪽에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역시 또 잘못된 거고요. 네. 또 안철수 교수도 마찬가지고. 물론 5년 동안 MB 5년에도 살았지만 박근혜 5년 뭐 제 이메일 갈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 죄송한 거죠. 그 21세기의 인류 역사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이런 블랙 코미디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은 김일성의 손자와 박정희의 딸이. 딸이 예. 정상회담 한다고 얘기하는 예. 이거 자체가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예? 우울한 코미디잖아요. 네. 이런 꼬라지를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북한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남한에서 박정희의 딸이 말이에요. 예? 만주군 출신의 딸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 유격대의 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남북공이 독재자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독재자인데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뭐 크게 잘한 게 없잖아요. 노력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은 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여사가 뭐 미래 뭐로 탈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박계들이 보면 이해창한테 대들어서 탈당했던 삐져가지고 박근혜 모습이나 완전 국민 경선이든 뭐든 제가 보기엔 열어둬도 박근혜한테 갑니다. 만에 하나 뒤집어질 가능성 때문에 지금 안 여는 거거든요. 제가 뭐 그쪽에 신경 쓰진 않지만 그쪽은 그렇게 가세요. 경선하지 말고 그렇게 쭉 가시고. 저는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저 박근혜와 나머지 3명, 정몽준, 김문수, 이재호 그분은 그렇게 그냥 쭉 가시고 예. 절대로 그 경선하시면 안 되고. 예. 저는 국민 경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박근혜에서 확 뜨잖아요. 그렇게 인기를 몰아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새누리당 흥행은 아니 저는 정치 개혁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에 지금 간곡히 부탁합니다. 좀 톤 크게 이름만 새누리당으로 바꾸지 말고 당원 당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못 바꿉니까?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 사람 남의 나버리 진짜 넘보네 오늘 박근혜까지. 그거는 곤란합니다. 만에 하나 뒤집어질 가능성 때문에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고 폭삭 속았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네. 병 걸리셨나요? 그 2007년도에 경선을 수용했다가 좆된 거잖아요 박근혜가. 근데 지가 될 줄 알았는데 예? 경선 수용했다가 좆된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는 충격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것도 탈바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다. 자 5분 남았는데 타는 목마름을 제가 신청했던 그게 아니라 기가 막힌 노래가 또 우리나라에 있군요. 그렇죠. 자 소개 좀 간단해 주시고 노래 하나 예, 라이브를 한번 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작곡자가 설명 또 길어. 전국을 이렇게 가다가 예. 어느 대숲을 지나면서 예. 그 나라가 망하려면은 가뭄이 온다. 그런 얘기를 나라의 연상이 되면서 왕이 인덕이 없을 때 섬찟하면서 곡을 썼대요. 근데 유신 시대였죠 그때가. 가뭄이란 노래입니다. 노래가 제목이 가뭄인데요. 가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이랑 딱 어쩌면 이렇게 맞는지 몰라요. 중간에 오랜 가뭄에 논도밭도 다 갈라지고 메마른 논두렁엔 들쥐들만 기어간다. 2절에 있죠. 아니 이분이 혹시 무당 작두 타시나요? 글쎄요. 아니 거의 한 40년 전에 이런 악상이 떠오른다는 게 메마른 논두렁엔 들쥐들만 기어간다. 딱 요즘의 세태와 똑같네요. 그렇죠. 물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동아시아의 전례적인 오래된 그런 모럴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가뭄이 온다 그러면은 과인이 부족한 탓이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야죠. 그때 이제 식음 전폐하고 죄수들 방면하고 기우제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금주령 내렸습니다. 예. 근데 또 나오는 소리 항상 저 유로존 위기 탓이고 항상 남 탓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러더니 5년 동안 내내 한 게 전 정부 탓, 네. 날씨 탓, 외국 탓.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탓 정부라고 부르죠. 내가 뭐 나를 모르는데 탓가 아니라 탓 정부. 왜냐면 농산물은 다 날씨 탓. 국내 정치는 다 전 정부 탓. 경제는 다 해외 탓. 탓 트리플 탓 정부라고. 예.
자, 여러분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천재인가는. 갈숲 지나서 산길로 접어 들어와 몇 굽이 넘으니 넓은 곳이 열린다. 길섭에 핀 꽃 어찌 이리도 고우냐. 허공에 맴도는 소리는 잠잘 줄을 모르는가. 에헤야 얼라리야 얼라리 난다. 에헤야 텅 빈 지게에 갈림 물고 나는 간다. 오랜 가뭄에 논도 밭도 다 갈라지고 메마른 논두렁에 들쥐들만 기어간다. 쭉쭉 대나무야 어찌 이리도 죽었나. 옛집 추녀엔 이끼마저 말라버렸네. 에헤야 얼라리야 얼라리란다. 에헤야 텅빈 지게에 갈림 물고 나는 간다. 이 가뭄 언제나 끝나 무슨 장마도 지려나. 해야 해야 무정한 도마 찾을 줄을 모르는가. 걸걸 걸음아 무심한 이내 걸음아. 흥흥흥 타령일세 시름도 겨우은 흥이 나나. 에헤야 얼라리야 얼라리란다. 에헤야 텅 빈 지게에 갈림 물고 나는 간다. 에헤야 에헤야 얼라리야 얼라리란다. 에헤야 텅 빈 지게에 갈림 물고 나는 간다. 거기요? 오랜 가뭄에 논도 밭도 다 갈라지고 메마른 논두렁엔 들쥐들만 기어간다. 바로 이 분이 그 유명하신 그분이 예. 아니 작사 작곡하신 분이 김민기입니다. 김민기입니다. 예, 김민기 선생의 가뭄이었어요. 민기적거리지 말고 들쥐를 치우겠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민중의 기운 네. 김민기 선생의. 야 정말 천재성이 있으시네요. 40년 전에 벌써 이거를 갈파하시고. 대나무 숲이 말라 죽는 걸 보고서 대숲이 말라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전해왔었대요. 그러면서 섬찟해하고 곡을 만드셨대. 아 뭐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요. 주말에 어쨌든 정권이 국장하는 만큼 더 비가 더 많이 오길 바라고요. 국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많이 오길 바라고. 아무튼 이 죄악상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고백이 돼야 되고 사죄가 돼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한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사대강이면 이제 우리나라 산맥들도 있잖아요. 네. 산맥 어떻게 한다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산면이 바다라 바다 또 어떻게 한다고 또 희한한 것들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지 않으면. 일단은 인천공항 민영화부터 아이고. 매각부터 막아야 되고. 예. 예. 아무튼 선병희 노정렬의 여기다 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